안녕하세요. 인체 설계도입니다. 지난 1부에서 우리는 거북목이 단순한 자세 문제가 아니라 머리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지렛대 하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원래 몸통 위에 가까이 놓여있을 때 경추가 비교적 효율적으로 받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앞으로 빠지는 순간 목은 머리를 수직으로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앞으로 떨어지려는 머리를 뒤에서 붙잡는 크레인이 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이 하중이 왜 목에서 끝나지 않고 어깨, 팔, 손끝, 뒤통수까지 번지는지 보겠습니다. 내 몸의 암호를 푸는 시간 18번째 에피소드 2부. 거북목은 어떻게 목, 어깨, 팔, 뒤통수로 번지는가? 먼저 경추 디스크를 보겠습니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추간판이 들어있습니다. 디스크는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겉에는 질긴 섬유륜이 있고 안쪽에는 젤리 같은 수액이 있습니다. 요추편에서 보았던 바로 그 구조입니다. 하지만 경추 디스크는 요추 디스크보다 작습니다. 요추 디스크가 상체의 하중을 받아내는 두꺼운 베어링에 가깝다면 경추 디스크는 작은 공간 안에서 머리의 움직임과 충격을 흡수하는 얇고 정교한 완충 장치입니다. 작다는 것은 약하다는 뜻은 아니라 단지 공간이 작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쪽에는 척수와 신경뿌리가 지나갑니다. 목에서 디스크가 뒤쪽이나 옆쪽으로 밀리면 그 공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히 C5, C6, C6, C7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 통증뿐 아니라 어깨, 팔, 손으로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에서 눌린 신경이 팔에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추 방사통으로 RADICULAR PAIN 즉 신경뿌리 통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증이 느껴지는 곳과 문제가 시작된 곳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손끝이 저리면 많은 사람은 손을 주무릅니다. 팔이 아프면 팔 근육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깨가 타는 것처럼 아프면 어깨 관절부터 의심합니다. 물론 실제로 손목, 팔꿈치, 어깨, 말초신경, 흉곽 출구 문제도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 나온 신경은 어깨와 팔, 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증상의 출발점은 손끝이 아니라 목일 수 있습니다. 전기배선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전구가 깜빡인다고 해서 항상 전구만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전구로 가는 전선이 눌렸거나 배전반 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구는 깜빡일 수 있습니다. 경추는 팔로 가는 신경의 배전반으로 여가서 신경뿌리가 자극되면 팔과 손은 마치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저림과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통증은 단순한 뻐근함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목은 머리를 받치는 기둥이면서 팔로 가는 신경의 관문입니다. 이번에는 뒤통수 아래를 보겠습니다. 거북목에서는 아래쪽 목과 위쪽 등은 앞으로 무너지고 위쪽 목은 시선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뒤로 젖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볼 때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 시선도 함께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눈을 수평에 가깝게 유지하려 합니다. 몸이 조금 무너져도 우리는 화면을 똑바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머리를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뒤통수와 위쪽 목을 살짝 젖혀 눈의 방향을 다시 맞춥니다. 결과적으로 아래쪽 경추와 위쪽 흉추는 무너지고 위쪽 경추는 과하게 꺾입니다. 이 자세가 오래 지속되면 뒤통수 아래의 작은 근육들이 계속 짧아진 상태로 긴장합니다. 이 부위를 후두하근이라고 합니다. 후두하근은 머리와 C1, C2 사이를 연결하며 머리의 미세한 위치 조절에 관여합니다. 단순히 힘을 내는 근육이 아니라 머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뇌에 알려주는 감각 센서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몸은 눈으로만 균형을 잡지 않습니다. 귀 안쪽의 평형기관, 발바닥의 감각, 관절의 위치 감각, 목 근육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서로 맞춰지며 내 머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과긴장되면 목 뒤 통증뿐 아니라 뒤통수 두통, 눈 주변 피로감, 어지러운 느낌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뒤통수 아래에는 근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로 감각 신경들도 지나갑니다. 대표적으로 대우두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은 목 뒤 깊은 곳에서 나와 뒤통수 피부 쪽으로 올라갑니다. 목 뒤 근육이 과하게 긴장하고 상부 경추 관절 주변 조직이 예민해지면 통증이 뒤통수 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통증을 두통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두통이 목 때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통에는 편두통, 긴장형 두통, 혈관성 원인, 눈의 피로, 수면 문제, 약물, 스트레스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북목이 뒤통수 통증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목은 머리와 몸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흔들리면 통증은 아래로도 위로도 퍼질 수 있습니다. 아래로는 어깨와 팔로 내려가고 위로는 뒤통수와 머리 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근육을 보겠습니다. 목을 지키는 근육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큰 힘을 내는 겉근육입니다.
흉쇄유돌근, 사각근, 상부 승모근, 견갑거근. 이 근육들은 고개를 돌리고 목을 기울이고 어깨를 들어 올리는 데 관여합니다. 큰 근육은 큰 움직임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목뼈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붙잡는 일은 더 깊은 근육들이 해야 합니다. 목 앞쪽 깊은 곳에는 긴목근과 긴머리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목뼈 앞쪽에 붙어있는 깊은 안전벨트입니다. 이 근육들은 경추 마디마디가 흔들리지 않도록 가까이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목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이 깊은 안정화 근육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더 큰 겉근육을 대신 사용합니다.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이 과하게 긴장하고 승모근과 견갑거근이 계속 버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보상 작용이 도움이 됩니다. 깊은 근육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면 큰 근육을 동원해서라도 머리가 떨어지지 않게 붙잡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깊은 근육이 해야 할 정밀한 안정화 작업을 겉근육이 대신 맡으면 목은 더 뻣뻣해집니다. 움직임은 둔해지고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작은 자세 변화에도 통증이 반복됩니다. 거북목은 뼈의 위치 문제이면서 근육의 역할 분담이 무너진 문제입니다. 겉근육은 과로하고 깊은 근육은 제 역할을 잃고 관절은 뻣뻣해지고 신경계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여기서 어깨가 등장합니다. 목 통증을 목만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은 어깨 위에 따로 떠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목 뒤 근육 중 일부는 어깨뼈, 즉 견갑골과 연결됩니다. 견갑거근은 위쪽 경추와 견갑골을 연결합니다. 상부 승모근도 뒤통수와 목 뒤인데 어깨뼈와 쇄골에 이어집니다. 즉 어깨뼈가 앞으로 말리고 등이 둥그러지고 가슴 앞쪽이 짧아지면 목 근육은 계속 끌려갑니다. 컴퓨터 앞에서 등이 둥글게 말리고 어깨가 앞으로 감기고 턱이 앞으로 빠지는 자세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자세에서는 목만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흉추, 즉 등뼈가 뒤로 굽고 어깨뼈가 앞으로 미끄러지고 가슴 앞쪽은 짧아지고 목 뒤쪽은 계속 잡아당겨집니다. 몸은 하나의 연결된 구조입니다. 흉추가 굽으면 머리는 앞으로 나가기 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견갑거근과 승모근의 긴장 방향이 바뀝니다. 가슴 앞쪽이 짧아지면 어깨뼈는 뒤로 안정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목은 시선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북목은 목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머리, 목, 어깨뼈, 등뼈가 함께 무너지는 상체 전체의 정렬 문제입니다. 목은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일 때도 많습니다. 모니터가 낮으면 머리는 앞으로 떨어집니다. 스마트폰이 가슴 아래에 있으면 경추는 그 작은 화면을 보기 위해 계속 지렛대 하중을 감당합니다. 거북목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 습관, 근육 조절, 관절 가동성, 그리고 물리학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목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목은 몸 전체가 만든 하중의 마지막 지점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추는 어떤 순서로 무너질까요? 첫 번째는 정렬의 붕괴입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가면 경추의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은 납작해지거나 일부 구간에서 반대로 꺾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곡선은 힘을 분산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 곡선이 줄어들면 하중은 퍼지지 못하고 일부에 더 많이 몰립니다. 두 번째는 근육의 과부하입니다. 목 뒤 근육은 앞으로 떨어지는 머리를 붙잡기 위해 계속 수축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계속 켜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근육은 피로해지고 통증 신호는 커집니다. 계속 긴장한 근육은 강한 근육이 아니라 쉬지 못하는 근육입니다. 세 번째는 관절의 압박입니다. 특히 위쪽 경추가 과하게 젖혀지면 뒤쪽 작은 관절들, 즉 후관절의 압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눈을 정면으로 보려고 하면 위쪽 목은 계속 뒤로 젖혀집니다. 그러면 뒤쪽 작은 관절들은 가만히 쉬지 못하고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신경의 민감화입니다. 목 주변 조직의 통증이 반복되면 신경계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처음에는 긴 시간 스마트폰을 볼 때만 아프던 목이 나중에는 짧은 자세 변화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만 뻐근했습니다. 나중에는 어깨, 팔, 뒤통수까지 예민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움직임 조절의 붕괴입니다. 목 통증이 생기면 몸은 보호하기 위해 목을 덜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덜 움직일수록 일부 관절은 뻣뻣해지고 다른 관절은 대신 더 많이 움직입니다. 즉 움직임의 분배가 깨지는 것입니다. 경추는 7개의 작은 마디가 정밀하게 역할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한 마디가 굳으면 다른 마디가 대신 움직입니다. 한 근육이 일을 못하면 다른 근육이 대신 버팁니다. 처음에는 보상입니다. 하지만 오래가면 그 보상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거북목은 하나의 자세 이름이 아닙니다. 정렬이 무너지고 근육 역할이 바뀌고 관절 압박이 커지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움직임 분배가 깨지는 연쇄 반응입니다.
그렇다고 해결책이 단순히 목을 뒤로 젖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작정 목을 뒤로 꺾으면 위쪽 경추 관절이 더 압박될 수 있습니다. 거북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턱을 세게 당기고 목을 뒤로 젖히고 가슴을 억지로 내밀지만 잠깐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만 뒤로 꺾는다고 머리의 지렛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몸 위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귀가 어깨 위에 가까워지고 가슴이 무너지지 않고 어깨뼈가 등 뒤에서 안정되고 스마트폰이 눈높이에 가까워지는 것. 핵심은 고개를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닌 지렛대 길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머리가 몸통 가까이 돌아오면 목뼈가 버텨야 하는 회전력이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을 조금만 올려도 목뼈는 덜 버팁니다. 화면을 보는 중간중간 고개를 움직여도 근육은 덜 굳습니다. 등이 펴지고 흉추가 움직이면 목은 혼자 모든 각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자세는 군대식 차렷 자세가 아닙니다. 좋은 자세는 힘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되는 자세입니다. 목을 살리는 것은 완벽한 한 자세가 아니라 지속적인 미세한 움직임과 균형 잡힌 하중 분산입니다. 쉽게 말해 목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머리의 무게가 목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마트폰을 올리고 모니터를 올리고 등을 조금 펴고 어깨뼈가 앞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고 중간중간 자세를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은 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너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목 통증과 함께 팔로 내려가는 저림이 뚜렷하거나 손에 힘이 빠지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걸음이 어색해지거나 배뇨와 배변 조절에 이상이 생기거나 외상 이후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단순한 자세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목 안에는 척수가 지나갑니다. 척수는 뇌와 몸을 연결하는 중앙통신 케이블입니다. 목뼈는 머리를 받치는 기둥이자 이 중앙 케이블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상적인 목 통증은 위험한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고 잠을 불편하게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목이 뻐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세와 환경, 움직임, 휴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경 증상이 분명하거나 증상이 진행한다면 그때는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체 설계도를 안다는 것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호가 단순 피로이고 어떤 신호가 구조적 경고인지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C1과 C2는 머리의 방향을 조절합니다. C3부터 C7은 머리의 무게를 분산합니다. C5, C6, C6, C7은 움직임과 하중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디스크와 신경을 보호하려 합니다. 뒤쪽 근육들은 앞으로 떨어지는 머리를 잡아당깁니다. 깊은 목구핑근은 목뼈 마디가 흔들리지 않도록 안쪽에서 붙잡습니다. 후두하근은 머리의 미세한 위치 정보를 뇌에 보냅니다. 승모근과 견갑거근은 어깨뼈와 목 사이에서 힘을 주고받습니다. 목덜미인대는 뒤통수에서 아래쪽 목뼈까지 이어지는 장력선을 만듭니다. 대우두신경은 목 뒤 깊은 곳에서 뒤통수로 올라가며 예민해진 목의 통증을 머리 뒤쪽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단순히 눈과 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작은 화면 하나를 보기 위해 목뼈, 디스크, 근육, 인대, 신경, 어깨뼈, 등뼈가 동시에 일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경추는 매 순간 머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 작은 기둥에게 너무 오래, 너무 자주, 너무 긴 지렛대를 맡기고 있습니다. 거북목은 나쁜 습관이라는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머리라는 무게, 목뼈라는 짧은 기둥, 스마트폰이라는 낮은 시선, 그리고 시간이 만든 생체 역학적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해결도 도덕적 잔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구부정의가 아니라 왜 몸이 그 자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봐야 합니다. 화면이 낮았는지, 의자가 깊었는지, 등이 무너졌는지, 어깨가 말렸는지, 휴식 없이 너무 오래 같은 자세였는지, 목은 생활 환경의 결과를 가장 먼저 통증으로 알리는 부위일 수 있습니다. 요추편에서 우리는 바벨이 몸에서 멀어질수록 허리의 지렛대 하중이 커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추도 같습니다. 머리가 몸통에서 멀수록 목의 지렛대 하중은 커집니다. 데드리프트에서는 바벨을 몸 가까이 붙여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머리를 몸 가까이 되돌려야 합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무게는 중심선 가까이에 있을수록 안전합니다. 멀어질수록 관절은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허리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곳이 L4, L5였다면 목에서 그 대가를 치르는 곳은 C5, C6, C6, C7 그리고 뒤통수 아래 작은 관절과 근육들입니다. 인체는 매우 정교하지만 물리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스마트폰이라도 그것을 보기 위해 머리가 앞으로 이동하면 경추는 보이지 않는 쇳덩이를 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은 200G짜리 스마트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이 들고 있는 것은 5kg짜리 머리입니다. 그 머리가 15도, 30도, 45도 앞으로 이동하는 순간 목뼈가 느끼는 무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스마트폰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세가 머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추는 약한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정교하고 강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경추는 하루 종일 앞으로 매달린 머리를 버티도록 설계된 크레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머리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면서 신경과 혈관을 보호하고 시야와 균형을 조절하는 초정밀 생체 짐벌입니다. 내 몸의 설계도에서 목은 작은 부품이 아닙니다. 목은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가장 섬세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무너지면 통증은 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깨로 번지고 팔로 내려가고 머리 뒤로 올라가며 우리의 시선과 균형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볼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목을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렛대를 짧게 만드는 것. 경추가 견디는 무게는 폰의 무게가 아니라 머리의 위치가 결정합니다. 이번 경추 편에서 우리는 목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막대가 아니었습니다. C1과 C2는 머리의 방향을 조절하는 초정밀 생체 짐벌이었습니다. C3부터 C7은 머리의 무게와 움직임을 어깨와 흉곽으로 전달하는 작은 연결 기둥들이었습니다. C5, C6와 C6, C7은 움직임과 하중이 집중되는 경추의 경계였습니다. 디스크는 작은 공간 안에서 머리의 충격과 움직임을 흡수했습니다. 신경뿌리는 그 좁은 공간을 지나 어깨와 팔, 손끝으로 내려갔습니다. 후두하근은 뒤통수 밑에서 머리의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로 일했습니다. 목덜미인대와 목 뒤 근육은 앞으로 빠진 머리를 붙잡는 장력선이었습니다. 거북목은 단순히 보기 싫은 자세가 아닙니다. 머리가 경추의 중심선을 벗어나면서 시작되는 생체 역학적 사건입니다. 해결의 핵심도 명확합니다. 목을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의 지렛대를 짧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자세가 아닌 하중이 분산되는 환경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하중의 이야기가 몸의 가장 아래로 내려갑니다. 발입니다. 발은 작아 보이지만 인체 전체의 기초입니다. 발바닥의 작은 아치가 무너지면 그 변화는 발목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올라가고 골반으로 이어지고 척추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힐을 신는 순간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종아리, 무릎, 골반은 완전히 다른 힘의 지도를 강요받습니다. 다음 에피소드 발 하이힐을 신었을 때 발바닥 아치 구조의 붕괴 도미노입니다. 인체 설계도였습니다.